프리미엄 버스보다 2단계, 우등 버스보다 1단계 낮은 등급 일반 버스가 있습니다. 다른 등급 버스에 비해 수송할 수 있는 인원수가 많고 우등 버스보다도 더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일반 버스와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 버스는 2x1 배열이 아닌 2x2 배열의 시트가 설치된 모습을 주로 떠올리기 쉽고 수송 인원수도 다른 등급 버스들보다 많습니다. 비록 28인승 우등 버스보다는 좌석 간격이 좁은 편인 경우가 많지만 고속 시외버스 노선을 이용할 때 일반 고속 내지 시위 일반을 이용하면 우등 버스보다 더 저렴한 요금을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2년 우등 버스가 최초로 정식 등장하기 전에는 이 일반 버스가 전부를 차지했을 정도로 모든 곳에서 이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게 됐고, 지금도 일반 버스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등버스의 정식 운행 이후로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우등버스의 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나 프리미엄 버스도 일정 부분 차지하면서 일반 버스의 입지는 많이 좁아졌지만 경우에 따라 한 노선에서 소수로나마 일반 버스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고속시외버스 이외에는 주로 광역버스에서 일반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경기도 일반 좌석버스 몇몇에서도 유니버스의 일반 고속 사용과 같은 고급 좌석버스를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버스 운행 규정상 프리미엄은 21인승 이하, 우등은 28인승 이하로 정해두고 그에 맞는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 버스는 당연하게도 이 두 가지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일반 버스는 2x2 배열 시트가 설치된 것이지만 일반 버스는 설치된 시트 종류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우등형 시트가 설치되었는데도 일반 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동서울 춘천 간 시외버스에서 31인승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등형 시트가 설치되었는데도 일반 등급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등 등급을 28인승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일이라 31인승 버스로 운행할 시 우등요금 할증은 규정에 위배됩니다. 우등요금 할증을 원한다면 3개 좌석을 떼어내야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의 28인승 우등에 비해 좌석 간격이 좁은 면은 있는데도 다른 일반형 시트보다는 폭넓은 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 일반 버스는 다른 등급 버스에 비해 유독 좌석 수가 잘 통일이 되지 않는 점도 가지고 있어서 수송 인원에 차이가 생기거나 좌석 간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일도 벌어집니다. 서울 경부에서 출발하는 노선 중 동대구행에는 45인승이 운행되지만 김해행에는 41인승이 운행 중이고, 또 경우에 따라 44인승, 40인승 등 맨 뒤쪽 좌석이 4명만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이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37인승 일반 고속버스도 운행한 바가 있었는데, 코버스 회원사 가운데 송리산 고속에서 37인승 일반 고속을 2010년대까지 어느 정도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37인승 일반 고속은 28인승 우등과 좌석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좌석폭은 좁을지언정 좌석 간격이 많이 쾌적한 편이었지만 2x2 배열 시트만 설치된 버스들 가운데 수송 인원수가 많이 적은 편이어서 다른 차량에 비해 몇 명이라도 더 태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시외버스에서는 일명 스페셜 리무진이라고 하는 차량도 운행했는데, 이것은 일부 구역만 2x2 배열 시트를 설치하고 다른 구역에는 우등 시트를 설치한 곳으로 2023년 기준에서 푸른교통이 이것을 부산 노포 울산 노선에서 운행한 바 있습니다. 짧게 이동할 사람은 일반 시트, 길게 이동할 사람은 우등 시트를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이것이 나온 것 같지만 정작 취지에 맞게 쉽게 잘 운영되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광역버스는 특히 경기도라면 승객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한 방법을 택한다고 49인승 버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유니버설 럭셔리를 광역버스로 도입할 수 있었던 시기에 이 49인승이 등장했는데 44나 45인승보다 좌석 간격이 더 좁아져서 앞좌석에 무릎이 더 닿을 듯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53명까지 태울 수 있는 차량까지 등장했는데 이 버스는 인천광역버스를 통해 소수 만나볼 수 있습니다. 2층 버스가 있는 지금은 49인승이나 53인승을 택할 이유가 없죠. 고속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모두 아울러서 다른 등급 버스보다 유난히 좌석수 통일이 잘 되지 않았던 점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고속시외버스에서는 일반 등급에 해당될 모든 차량에 세세하게 등급을 분류하지 않은 점도 영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등형 31인승이나 37인승 일반 고속버스는 40명 이상 태울 수 있는 차량에 비하면 다른 장점을 가지고는 있어도 조금이라도 할증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한때 어딘가에서 준우등이라는 이름을 한 차량을 가리키는 말로 불렀던 적은 있어도 이것이 규정상 공식 등급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좌석이 설치된 스페셜 리무진의 경우에도 어김없이 일반 등급으로만 분류됐는데요. 규정상 한 차량에 서로 다른 종류의 좌석들이 설치됐다면 그에 맞게 서로 다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용 좌석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을 만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8인승 우등버스도 일반 등급으로 운행하는 경우를 극소수 볼 수 있는데 배차나 차량 사정이 생겼거나 요금 인하 등의 목적을 의도하고서 28인승 버스를 일반 등급으로서 고정적으로 한 타임에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광역버스도 지자체가 정한 시내버스 요금 규정에 따라 운영은 되고 있어도 좌석수에 따라 분류한다는 기준까지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28인승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제외하면 역시 좌석수가 완벽하게 통일된 양상은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로 신차 도입 시 설치해야 하는 좌석수를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좌석수가 통일되며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일반 버스의 시트는 딱 한 가지의 디자인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명 유로시트라고 불리우는 손잡이가 머리 측 옆쪽에 있는 디자인과 손잡이가 가운데에 있는 것 등으로 나뉘고 통로 측 팔걸이를 아래로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좌석폭이나 좌석 간격이 좁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일반 버스, 그것도 모자라 좌석 자체를 이용하기 불편해서 일명 허리가 아작났다 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건데요. 연식이나 시트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씩 질이 달라지겠지만 시트가 좀 딱딱한 성질이나 몸이 적응하기 힘든 시트 구조 문제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개선되어서 기아 그랜버드의 일반 버스는 프리미엄 유로 시트를 선택할 수 있고 여타 일반 시트보다는 착석감이 조금 편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옆사람과의 간격이 좁은 것이 불편하다면 통로 측 좌석 승객은 슬라이딩 기능을 쓸 수도 있어 옆으로 간격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회사에 따라 이 기능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연식에 따라서도 이 기능이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S티급 버스의 경우 데크 위치로 인해 타이어 위치에 위로 튀어나온 듯한 모양새 때문에 다리가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현대 유니버스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옵션인 갱웨이가 있어 시트가 자리하는 쪽은 HD급 위치로 올려 타이어 위치에 위로 튀어나온 듯한 모양새를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평바닥이 필수인 28인승 우등으로 시트를 바꾸는 개조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